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아마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일 겁니다. 그쵸? 매번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ECB, 그러니까 역외 상업 차입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인도 비즈니스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열쇠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ECB가 도대체 뭐고 왜 이게 그냥 단순한 대출이 아닌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무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떤 함정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ECB를 우리 회사의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도에서의 자금 조달, 여기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인도 시장 정말 복잡하고 또 역동적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떤 자금 조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릴 핵심 해결책이 바로 ECB입니다. 아니, 그냥 해외에서 돈 빌려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ECB는요, 그냥 단순한 대출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우리 그룹사 전체의 재무 전략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ECB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ECB가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름 그대로 인도에 있는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걸 말해요. 간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자본 계정 거래라는 딱지가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허락해주는 예외적인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중앙은행, 바로 그 RBI의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ECB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한쪽 면만 보면 그냥 급한 운영자금 빌려오는 거네 하고 단기적인 수단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전략적으로 딱 바라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룹사 전체의 자금 흐름을 최적화하고 재무 효율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정말 강력한 캐시 매니지먼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ECB의 진짜 모습이요.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요, 정말 쏠깃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본사가 인도 법인의 해외 지분 보유자, 즉 주주가 되잖아요. 바로 이 지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사용 목적에서 훨씬 더 큰 자유,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을 빌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자금을 한데 모으는 자금 풀링이라든지 더 정교한 캐시 매니지먼트 같은 고차원적인 재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 바로 올바른 파트너를 찾는 데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성공의 열쇠, 아이디은행입니다. IBI 규제라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줄 존재죠. 여러분에게는 필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AD 캐테고리 I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고요? 마치 히말라야를 오를 때 길을 안내해주는 셰르파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까다로운 RBI와 우리 회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1차로 감독해주고 또 복잡한 실무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자, 네 번째 섹션에서는 ECB 실무를 6개의 명확한 단계로 나눠서 마스터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신청 준비부터 돈을 다 쓴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제가 콕콕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ECB 실무 절차는 크게 이렇게 6단계로 흘러갑니다. 맨 처음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한 AD은행이랑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그 다음에 RBI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분기별로 보고도 해야 하고 매년 인증도 받아야 하는 이 사후관리까지 쭉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까 그 6단계 중에서 3단계 계약 체결할 때 말이죠. 이 숫자는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최소 3년. 이게 뭐냐면 최소 상환 기간이에요. 이건 뭐 협상하고 말고 할 게 없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 최소 3년이라는 조건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잘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절대 밟으면 안 되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길만 아는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성공적인 22 운영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규제 리스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 규정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보고라고 할 겁니다.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3대 보고 의무가 있어요. 첫째, 돈 빌렸다고 처음 신고하는 LLP 신고. 둘째, 석 달에 한 번씩 돈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 분기별 보고. 셋째,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썼다고 인증받는 연간 인증서 제출. 이 세 가지는 정말 알람 맞춰놓고 챙기셔야 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이 문장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면 즉시 회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와, 무섭죠? 인도 중앙은행 RBI는요, 이 돈이 결국 어디에 쓰였는지 이른바 엔드 유즈를 정말 집요할 정도로 깐깐하게 봅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 절대 안 통하고요. 걸리면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고만 잘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는 계속돼야죠. 승인받은 용도에만 돈을 쓰는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환율이 막 요동칠 때를 대비해서 헤징 전략까지 세워두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이 모든 규정은요, 박물관에 있는 박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는데가 아니라 항상 최신 RBI 지침이 뭔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합쳐서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22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의 인도 비즈니스를 한 단계, 아니 2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22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비결은 딱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철저한 사전 계획.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든든한 파트너십. 경험 많은 AD은행과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절대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22는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22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2는 그냥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그룹사 전체의 재무 전략을 한 차원 높이고 인도 비즈니스의 레벨을 올리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도구라는 것. 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 바로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22가 과연 여러분 회사의 인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얻으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성공 전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